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투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라인업과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컴투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탑업인 지분 가치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현재 주가에 대한 안전마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되는 하락장에서도 주가는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컴투스의 최근 주가 하락 요인과 재무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였던 이익 개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 가치만 무려 7,470억인 회사가 어떻게 시총 1조 2,300억 수준으로 내려와 있을까요? 먼저 컴투스의 주가 하락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컨센서스에 게시된 최근 6개월 동안의 증권사 리포트 현황입니다. 제목만 봐도 크게 4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희망찬 리포트가 발행됐지만 상반기 기대 신작 100년 전쟁의 흥행 실패로 TP를 하향하고 부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일봉 차트를 보시면 리포트의 분위기가 변하게 된 원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터 린치께서 말씀하셨던 뒷북치는 월스트리트 구절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 목표가 상향의 장밋빛 전망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겠죠. 최근 리포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과 신작 모멘텀의 부재입니다. 주가가 이 지경인 이유가 충분히 납득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재무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금융 페이지의 컴투스 금년 2분기 데이터입니다. 부채 비율이 10%로 나와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반기 보고 기간 이후 추가된 사채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금을 3,065억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슨 꿍꿍이로 1,910억의 사채를 이용했나 싶겠지만 그 최근 금리 상승 초입에 2.34%의 저렴한 이자율로 자금을 미리 끌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데 가장 큰 문제는 2분기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6년 반 동안의 매출은 매분기 1,000억 이상을 꾸준하게 달성해 주다가 올해 2분기에는 1,528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반면 이익단이 추세적으로 무너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은 7.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다음 분기에 BEP만 넘겨도 칭찬받아야 될 정도로 참담한 상태인데요. 영업이익이 떨어진 원인은 판관비가 1,141억을 기록하며 올해 1분기 매출 수준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인데요. 최대 매출을 경신했으나 판관 비율이 75%에 달하며 이익을 갉아먹은 셈인데요. 회사에서 발표한 2분기 IR 자료를 보시면 100년 전쟁 출시 마케팅 비용 증가와 그다음 핵심 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급 수수료는 앱스토어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갖지만 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큰 변동성을 띠는 마케팅 비용과 꾸준히 증가되는 인건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은 신작 게임 발표나 그 핵심 게임 시즌 업데이트 등의 일정에 따라서 변동폭이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분기를 제외한 최근 4개 분기 평균 한 200억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항목을 뜯어보면 2018년 1분기에 그 사회이사 1명을 추가한 것 이외에 경영진의 충원은 없었고 그 2분기 약간의 임금 상승이 있었으나 최근 4, 5년간 플랫했던 과거에 비교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기 임원을 제외한 임직원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 17%나 증가하며 종업원 급여 총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IR에서 언급한 대로 고급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졌으며 함께 증가하고 있는 연구 개발 비용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회사 IR도 지속되는 서양 국가 매출 강세 등을 어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익의 개선입니다. 컴투스는 상반기 최고의 기대 신작인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을 말아먹었습니다. 베타 테스트 등에서 게이머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으며 컴투스의 실적을 견인해 줄 것이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공식 출시 초기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매출 10억을 찍어주며 천공의 아레나를 이을 초대박 흥행작이 나왔다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도 잠시뿐이었고 보름쯤이나 지나자 그 1매출은 1억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며 주가도 함께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백년전쟁은 RPG 게임인 천공의 아레나 4대4 대전 형태에서 이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8개로 늘리고 스킬 능력 등을 추가해서 대결을 펼치는 전략 게임인데요. 제가 감히 게임 흥행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직접 플레이해본 느낌으로 분명 재미는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 이 캐릭터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임 유튜버들의 후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다른 게임 대비 과금러에 대한 차별이 심하지 않아서 이 뽑기를 통한 희귀 몬스터가 아니더라도 전략을 잘 짜면 게임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유저들을 고려한 탓인지 최근 국내 게임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페이 투 윈의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30%가 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외면받으며 그 출시 2달 만에 앱스토어 순위 20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올해 국내 앱스토어 200위권 매출 순위에서 컴투스의 게임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컴프야가 매출 3, 40위권을 유지해주는 반면 천공의 아레나는 4월, 5월에 그 7주년 이벤트의 반짝 매출을 기록한 뒤 그 지난 9월에는 80위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며 7주년을 끝으로 사라져가는 게임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 MLB가 100위권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컴투스 프로야구 매니저가 한 140위권을 횡보하다가 3분기는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IGA 웍스의 자료에 따르면 100위권에서 300위권까지의 게임은 앱스토어 전체 게임 매출의 12.6%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153위의 컴프메가 9월 121위까지 올라오더라도 컴투스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이 4개 게임이 지난 2분기 백년전쟁 매출 순위 88위 그리고 147위 기록을 메꿔주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현재 컴투스의 매출 컨센서스는 직전 분기 대비 160억 감소한 1369억에 영업이익 258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분기 대비 조금 나은 수준인 매출 1250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로 컨센을 하회할 것 같은데요. 마케팅 비용 230억 정도를 세이브한다 치더라도 3분기는 추가 신작 게임이 없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꼬꾸라진 백년전쟁의 2분기 매출 기여도를 커버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신작 게임들이 출시되고 흥행해서 지금의 매출에 쌓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4분기에는 2개의 게임 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NBA Now 22라는 스포츠 게임이 10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3D 그래픽의 농구 장르에 무난한 게임으로 사실 시장에서도 딱히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발키리 러쉬인데 이 추억의 고전 게임 갤럭시 워 스타일의 제작비를 최소화한 가성비 라이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4분기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잔잔바리 게임으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면 땡큐인 정도입니다. 원래 이번 4분기는 백년전쟁 이후 최대의 기대작인 클로니클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클로니클도 백년전쟁과 마찬가지로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MMORPG 장르입니다. 게임의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되면서 내년 1분기로 출시 일정이 연기되었는데요. 서양 국가를 타겟으로 한 MMORPG의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을 위해서 서구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게임 속에 다양하게 녹여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8월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 그래픽 퀄리티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해서 게임 그래픽에 대한 퀄리티를 보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생긴 건 만화 캐릭터로 생겨서 어중간한 3D로 구현되다 보니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원신이나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메타버스까지 언급됐던 펄어비스의 도깨비에 자극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3분기 실적이 컨센을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 한 2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4분기에 출시하는 잔잔바리 게임들이 시장에서 깜짝 반응을 보여주거나 백년전쟁이 매출 순위권 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주가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컴투스는 천공의 아레나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노하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100년 전쟁을 이렇게 빨리 접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9월 말에도 시즌6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월드 쇼다운 행사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붐업 시켜주고 있죠. 결국 주가는 올 연말 이후 클로니클 출시 기대감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출시 이후 흥행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지겠지만 현재 주가 대비 10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딘이나 쿠키런처럼 지금 스토어에 재밌는 게임이 이렇게 많은데 100년 전쟁처럼 또 흥행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기존 게임의 유저들도 언젠가는 질려서 이탈할 건데 매출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러한 리스크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 이익 개선은 남겨두고 다음 영상에서 사업 확장과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서 이 물음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계잡주 주식 사서 월급이나 까먹는 못난 찌질이로 알고 있다. 하지만 쩐내 유니버스 속에 나는 원효띠로 통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